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는 영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오늘 앞에서 배운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여러분이 이 문법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하거나 나름대로 학원을 다니든가 나름대로 뭐 어떤 개인 교습을 하든 아니면 정말 미국 친구를 사귀든 아니면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든 유학을 갔든지 간에 이 단어를 대단히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원서를 보게 되는 사람은 아마 한 줄 건너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무지하게 많이 쓰죠. 그렇다 보면 결국 영어권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어를 쓰고 영어를 말할 때 우리도 역시 많이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단히 많이 쓰는 문법이고 또 이러한 문법일수록 많이 쓰는 문법일수록 정말 어려우면 많이 쓰겠어요. 쉬우니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법은 알아두게 되면 아주 글 쓰는데 혜택이 큽니다. 선생님, 어떻게 혜택이 크나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선생님, 길어지는 거 벌써 우리 전치사적인 명사 충분히 했잖아요. 그것도 길어지는데 그것만큼 길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잘 알고 나면 아주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일단 한국말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한국말에서 쓰는 거는 영어에서 써야 안 써요? 쓰죠. 걔네들이 쓰는 말 우리가 써야 안 써요? 쓰죠. 말이란 게 다 똑같은 듯 같이 쓰죠. 우리만 그 말이요? 미국 애들만 그 말이요? 다 똑같이 말하죠. 그런 말 중에 뭐 있어요? 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는 것. 이건 아직 뜻이 없어요. 그냥 는 것이라니까. 뜻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뭔가 동사가 붙어봐야 돼요. 공부하다에다가 는 것을 붙였어요. 그러면 100%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국말의 분위기를 볼 적에 공부하다에다가 는 것을 붙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말이 뭐가 있어요? 물론 그대로 붙이면 되지. 공부하다는 것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평상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이 말이 아마 이 공부하다란 동사에다가 는 것이 만나서 만들어진 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일하다 봐봐요. 일하다에다가 는 것을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하는 것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일하는 것. 물론 강조하고 싶으면 일하다는 거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만나다 해볼게요. 만나다에다가 는 것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만나는 것이 되죠. 만나는 것. 물론 만나다는 것 그러면 그건 강조한 케이스고 만나는 것이 되죠. 그죠? 이게 한국말에서 는 것이라는 단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역할이에요? 멀쩡한 동사가 는 것을 만나고 나면 사운드가 뭐로 바뀌나요? 이게 동사 같아요?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만나는 것이 동사 같아요? 동사는 아니죠. 그죠? 대단히 명사처럼 쓰이기에 아주 유리해지게 되죠. 즉 말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한국말의 동사가 는 것을 만나면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만나는 것처럼 말투가 바뀌게 되죠. 그죠? 물어볼게요. 여기 는 것은 100개를 쓰나 200개를 쓰나 300개를 쓰나 사운드 하나 스펠 하나 변하지 않죠. 여기 한국말 어때요? 공부하다, 일하다, 만나다. 이거 한국말 어때요? 이거 한국말에 몇 개나 한국말은 계속 바뀌잖아. 는 것은 안 바뀌는데 이건 계속 바뀌잖아.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국말에. 이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줄게. 맞춰봐요. 1초, 2초, 3초. 가끔 가다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28,205개.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가끔 가다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인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왜 모를까요? 만일 이게 우리가 4,000년 전이야. 한 3,000년 전이야. 그러면은 한국말에 쓰는 동사를 추측 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다양한 말이 쓸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0개 해서 맞출 수 있었는데 요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그래요. 여기 다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왜 모르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요즘 사라지는 건 뭐 있을까요? 100% 내 경험으로 말할 수 있어요. 처음 한국 왔을 적에 학생들이 단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말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깻잎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깻잎머리 알죠? 우리 깻잎머리 세대 있어요? 깻잎머리죠. 깻잎머리는 넓고 딱 붙어서 겹치지 않고 넓을수록 먹어주는 거야. 먹어준다. 그럴 때 먹어준다는 말 그때 쓰는 거. 지금 써야 안 써요?
사라졌죠, 그죠? 내가 한국 가서 문자를 받았어. 문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지 그리고 반응을 안 보였어요. 나중에 친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동사를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 문자 씹었냐 그러는 거야. 봐봐요. 뭐 새로운 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선생님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예를 주세요. 많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가 생긴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나요? 이메일 보내기 시작하죠. 이메일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가 처음 나타났을 적에 얘는 명사였었어요. 얘는 그냥 이메일이었었어요. 지금 무슨 용도로 쓰죠? 이메일 보내다라는 동사로 쓰죠. 혹시 여러분 게임 하시는 분, 게임하는 스타, 저는 뭐 하냐면 나는 카스를 좋아했어요. 카스 하는 거 좋아했어요. 지금 이거 방송 보는 사람이 저거 나도 하는데 카스가 뭔지 우리끼리 아는 게 우리끼리 저는 카스라는 게임 카스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카스 그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저는 또 다른 게임을 하고. 혹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스타 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그런 동사가 왜 생기는 얘기야? 채팅하죠, 부팅하죠, 이메일 보내죠, 수도 없이 많은 동사들이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동사가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하게 돼요. 동사 개수가 몇 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새로운 뜻들이 계속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었어요. 너무 졸려서 눈이 감겨 야냐냐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단어 요즘 생겼어요. 나중 되면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 쓰기 다른 소리죠. 그러면 새로운 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뜻을 가진 게 이디어 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죠? 한국말, 이 나머지 건 정확한 거. 이거는 정해지는 편이니까 한국말의 동사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말에서 이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해요. 영어에 한국말에 는 것과 똑같은 뜻이 영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에 는 것과 똑같은 말이 영어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없으면 이 와중에 왜 공부하겠어요? 있죠. 똑같이 있어요. 한국말도 는 것, 사운드가 작죠. 그죠? 영어도 작습니다. 영어도 이 to라는 드디어 소개가 됐어요. 오늘의 메인. 이거 잘 쓰면 영어 잘해요. to, 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한국말에, 그러니까 영어, 미국권 아이들이 이 to에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내 친구 제임스를 예를 들게 한국 와서 공부하라고 맨날 노는 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다른 문법 시간에도 또 같은 예를 들었어요. 여기 제임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제임스 걔는 영어를 잘해요. 한국에서 맨날 맨날 놀고, 이상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헛소리만 해요. 밖에 다니면서 뭐, 불고기집 가가지고요. 아줌마 불고기 2인분님 계십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어요. 맨날 놀아. 걔는 이 투 잘 알아요. 걔는 자기 나라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거를 한국말에서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운드에 익숙해야 돼요? 이 는 것이라는 사운드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 우리는 는 것은 너무 잘한다 이거야. 는 것을 어디에 쓰고 싶어요? 영어에다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to라는 사운드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놓으면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 to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달락달락 말을 일단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to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여기는 아까 내가 줬던 한국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봐봐요. 공부하다가 영어로 뭐죠? 공부하다가 영어로 study예요. 영어는 study예요. 그동안 공부하다라고 study라고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공부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말로 는 것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너무 억울하죠. 이 쉬운 걸 안 해봤다는 얘기가 공부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노는 거, 쉬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영화 보는 거, 책 보는 것,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 이거야. 이건 공부하다. 공부하는 것 그러고 싶어. 그럼 한국말에 는 것을 어디다 쓰면 돼요? 뒤에다 쓰면 되겠네. 그럼 이게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에 는 것과 똑같은 게 뭐예요? 영어의 to죠, 그죠? 그럼 얘를 지우고 는 것을 지우고 to를 쓰면 되잖아요. 한국말은 는 것이 뒤에 갑니다. 그러나 영어는 는 것이 어디로 가나요? 영어는 는 것이 앞으로 옵니다. 거기 딱 하나 차이점이에요. 는 것이 앞으로 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다른 문법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네, 이거는 오늘은 우리는 라이팅 쪽에 초점을 맞추는 문법이니까 왜 앞에다 쓰는지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다른 문법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는 것이야. 순서 좀 바뀌어도 있는 단어라고는 는 것하고 공부하다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더한 거지 뭐.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저는 도저히 말을 못 만들겠는데 안 되지. 말 만들어지잖아요. 는 것에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밖에 더 만들어지겠는 얘기야. 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일하다가 work야. 이건 일하다예요. 내가 지금까지 5년, 6년, 7년 영어 공부하면서 일하다는 했었어. work라고.
일하는 것이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란 얘기 뒤에다 그냥 뭐뭐 는 것이라고 쓰면 되고 이건 한국말이잖아요. 한국말에 는 것과 똑같은 게 영어에 to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쥐고 뭐 하면 돼요? to 쓰면 되는 거고 영어는 뒤에다 안 쓰고 어디다 쓰나요? 앞에다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 되죠. to work. 이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다. 만나다가 이게 만나다요. 만나는 것은 뭐죠? 뒤에다 쓰고 싶은데 앞에다 쓰면 되죠. 다른 몇 개 더 만들어 가 볼게요. 일하다 이걸. 보다 뭐죠? 보다가 see. 그럼 보는 것은 뭐요? to see. 말 그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뭐야? go. 가는 것이 뭐요? to go. 운전하다가 뭐죠? drive. 그러면 운전하는 것은 뭐요? to drive. 열다가 뭐죠? open. 그럼 여는 것은 뭐요? to open. 닫다가 뭐죠? close. 닫는 것은 뭐요? to close. 날다가 뭐요? fly. 나는 것은 뭐요? to fly.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보라 그래보세요. 내가 못하겠는가? 사전만 주세요. 365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무지하게 생활 가운데도 많이 쓰고 말만 들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이게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것, to work and to study 라고 하면 바로 그게 그 말인 거였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도록 할게요. 여기 to는 한국말에 뭐뭐 는 것과 똑같아 그랬는데 이거는 이 to는 100개를 쓰나 200개를 쓰나 300개를 쓰나 사운드 하나 스펠 하나 변함이 없죠. 그죠? 여기 그럼 똑같은 질문 할게요. 여기 영어 study, work 및 얘는 영어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얘는 to는 스펠 하나 사운드 하나 변하지 않는데 study, work 및 얘는 영어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그 단어 개수 알아야 몰라요? 또 고민하는 표정을 짓지 또. 모르지 알 수가 없죠. 몇 개인지 알아야 몰라요. 불가능하죠. 왜 몰라요? 개수 알아야 몰라요. 내 친구 제임스요? 걔도 몰라요. 모두 걔는 또 하도 노는 거 좋아해서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 할지 모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이상하지. 알 수가 몇 개인지 모르죠. 새로운 뜻이 무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나타났다 사라질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죠? 뜻도 모르죠. 그죠? 아하, 이게 이 study, work, meet 같은 요 뒤에 to 뒤에 쓸 수 있는 동사들의 성격이야.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이 차이점. 한국말은 공부하다 일하다 만나다 같이 는 것과 만날 수 있는 동사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뜻도 상당히 많이 유동적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캐릭터에다가 이러한 단어의 성격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름 붙일 때 대충 붙여요? 여기다 얘네들 to는 그냥 to라고 놔두는 거고 study, work 및 이렇게 수도 없이 단어 뜻도 부정확합니다. 개수도 부정확하죠. 이 성격을 붙인 이름을 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름 정할 때 대충 정해요. 여러분 각자 부모님이 이름 정해줄 적에 대충 정했어요. 뭐 동그란 거 돌려가지고 화살 다 던져서 꽃이 묻고 이름해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고민 많이 했죠. 그 이름 안에 뭐 집어넣어? 그 이름 안에 미닝을 집어넣죠. 그 이름 안에 뭐 집어넣어?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캐릭터와 색깔과 뜻을 집어넣죠. 영어권 애들이 이러한 동사에다 이름을 붙일 때도 어떡하나요? 역시 캐릭터와 색깔과 미닝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캐릭터요? 단어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떠한 뜻이 나타났다 사라질지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캐릭터죠. 아하, 단어의 개수가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단어의 개수가 대단히 부정확하죠. 그죠? 어떠한 뜻이 있는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지 알아야 몰라요? 불가능하고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그죠? 이 단어들은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성격이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단어 개수 면에서나 단어 뜻 면에서 대단히 부정확할 만큼의 많은 양의 단어 개수와 뜻이 얘네들의 캐릭터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이름을 짓나요?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얘네들 이름을 단어 개수나 뜻 면에서 대단히 부정확할 만큼의 많은 양의 단어 개수와 뜻이라 해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부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여기 이 부정사라고 불리는 단어는 단어 개수가 많아서 부정확합니다. 단어 뜻이 너무나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부정확하죠. 그죠? 이 단어들이 항상 고정적으로 만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랑 만나요? to랑 만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 합해서 뭐라고 부르나? 그래서 얘네들 합해서 to 부정사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뭐 했어요? 용어 정의했어요. to 부정사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불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요.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오늘 to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럴 적에 내 머릿속에 우리 오늘 배우는 게 뭐 to자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단어인가 보다. 왜 정확하지 않냐면 너무 단어 개수가 많아서 또는 뜻이 화려하게 변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단어들을 배우나 보다. to 뒤에 뭐 쓰긴 쓰는데 아마 개수나 뜻 면에서 부정확할 만큼의 많은 단어를 배우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나는 얘들아 오늘 to 부정사 배운다 그럴 적에 내 머릿속에 맨 먼저 지나간 건 뭐였어요? 오늘 배우는 게 뭐
아니다 계통의 단어를 배우면 부정의 아니다 계통의 단어를 배우는 게 맨 먼저 지나간 거였어요. 그러니 그게 따라가겠다는 얘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잘 기억하세요.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뭐 쓰나요? 동사 쓰겠다 이거예요.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가 너무 많아요. 어떠한 동사를 쓸지를 모르겠어요. 어떠한 뜻이 올지 대단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쓰는 부정확할 만큼의 많은 양의 단어 개수와 뜻을 해서 부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로 보면 확실히 쉬워요. 영어로 걔네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to 부정사를 영어로 일단 to를 써요. 그 다음에 to 여기 단어가 infinitive라고 불러요. 걔네들이 to infinitive 다 verb 동사를 to 부정사로 부르죠. to 다음에 쓸 수 있는 infinitive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면 infinitive는 어디서 이거는 infinite라는 형용사에서 왔죠, 그죠? infinite라는 형용사를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무한한. 그 끝이 없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무한한, 한도 끝도 없는 이라는 뜻으로 infinite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단어를 빼왔죠, 그죠? 그럼 뭐 어떤 뜻이요? to 다음에 동사를 쓰긴 쓰는데 어떻다는 얘기죠? 대단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to infinitive라고 부르는 거를 다시 그걸 한자로 번역할 적에 정해지지 않은 단어 개수와 뜻 면에서 대단히 많고 부정확한 단어 개수와 뜻. 그래서 to 부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까지 to 부정사 용어 정의 잘 기억하더라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 영어가 어려워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야. 영어가 힘든 게 아니고 용어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죠? to 부정사는 요까지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 파트로 넘어갑니다. to 부정사는 한국말에서 영어로 옮길 적에 to 부정사의 to는 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적에 우리는 우리 모국어가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to를 한국말로 빨리빨리 번역을 하고 또 한국말에 이 to랑 똑같은 단어가 생각이 나면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to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적에 무엇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쓰기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쓰기 쉽고 썼다 그러면 그게 맞아요. 무엇으로 쓰기 가장 좋죠? 뜻을 뭐로 번역하는 게 가장 한국말을 번역할 때 쓰기가 좋아요? 항상 는 것으로 번역하라는 게 아주 쓰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exercise. 내가 운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뭐라 하죠? to exercise 하면 되죠. 물론 한국말에 사투리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 이렇게 안 하는데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알았어요? 근데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바꿀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는 것이라는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에 to하고 매치시키면 맞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왜 영어에서 이 to 부정사, 이제 내가 to 부정사라는 용어를 좀 쓸게요. 왜 영어에서 to 부정사의 to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이 질문이 어려우면 한국말로 오세요. 왜 한국말에 는 것이라는 말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어요? 는 것을 동사랑 붙이면 화려한 동사가 다 뭐로 변하나요? 전부 다 명사처럼 변하게 되죠. 공부하다가 는 것과 만나면 공부하는 것이 돼버려요. 명사는 아니죠. 명사는 다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다고 공부하는 것이 또 명사가 100% 명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애매한 말투를 문법책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공부하는 것에서 아직도 공부하는 동작을 느끼지만은 사운드가 동사 사운드로 끝난 건 아니고 명사처럼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화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to 부정사는 동사를 뭐처럼 만들어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기에 아주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한국말 동사에다 는 것을 붙이면 전부 다 명사처럼 변하는 거고 모든 영어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다 뭐가 돼요? 명사 사운드 내기에 아주 유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책에 한 줄 정도로 뭐라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놨냐면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합니다라는 이름으로 거기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뒷배경을 잘 모르고 갑자기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합니다 그러면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현장에서 쓰기가 어렵죠. 그죠? 한국말에 는 것이 하는 역할과 같아요. 공부하다가 는 것을 만나면 공부하는 것처럼 명사처럼 변하듯이 study가 to를 만나면 to study 명사처럼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는 그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게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권 아이들은 당연히 그게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죠? 모든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게 느껴지겠죠. 뭐랑 만나면요? to랑 만나면 명사로 바뀌는 걸 느껴지겠죠. 그럼 이제 이까지 해서 이제 문법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왜 배웠죠? 우리가 당장 라이팅 때 적용을 하려고. 이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지식 가지고 영어 쓰려고요. 이 지식 묻어나서 5년, 6년 있다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단 몇십 분 동안 이 지식을 배웠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표시가 나요? 당장 손끝에서 영어로 써지는데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토부정사 배웠어요? 토부정사 잘 이해했어요? 당장 영어 돼야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되죠, 그죠? 내가 앞쪽에서 설명했어요?
부사는 잘 알아. 근데 왜 부사를 화려하게 못 쓴다 그랬어요? 그 부사를 집어넣을 바탕,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사를 집어넣을 기본적인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이 있어야 집어넣죠. 투부정사 배웠어요. 동사를 명사로 하는 거 to 배웠어. to go, to study, to finish, to work, to enjoy, to sleep. 말하겠다 이게요. 이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어딘가에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나 보자 이거죠. 그 자리를 잘 알면 당연히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에 쓰는 거 가능하죠.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써볼게요. 첫 번째, 우리 이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은 이 전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입에서 나와요. 명사, 동사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써요? 명사 써야 되죠, 그죠? 한번 끊고, 뭐 써요? 전치사 있어요. 그 다음에 명사 있죠, 그죠? 여기 눈에 이 5개의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죠? 명사에 제일 많죠, 그죠? 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5개 단어 중에 가장 적은 단어가 뭐 있어요? 동사하고 전치사가 1개씩밖에 안 쓰이죠. 근데 전치사는 문법에 영향을 안 주니까 더 많이 쓰일 수 있죠. 근데 단 1개만 쓰이는 게 있어요. 뭐죠? 동사 단 1개만 쓰죠. 눈에 보이죠? 이때는 단 1개만 쓰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한 문장 안에 동사는 몇 개요? 한 문장 안에 동사는 무조건 1개입니다. 룰이죠, 그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명사 쪽에 가 있죠, 그죠? 명사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에서 명사 단어 개수가 제일 많아요. 이 말은 뭐요? 영어 사전을 뒤지면 사전 안에 가장 많은 단어는 뭘 거란 얘기죠? 명사란 얘기죠.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상품이 나타나면 그 상품 이름이 있어요. 명사가 써져 나왔다. 또 명사가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우리 지금 to 부정사 배우고 있죠, 그죠?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거라 그러죠. 여기 수많은 동사들을 쓰기 시작을 하죠. to 부정사와 to와 동사가 만나면 이 동사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명사처럼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가다, 가는 거 to go,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는 거 to study. 그죠? 그러면 to 부정사는 결국은 뭐야? 동사를 명사화 시켰기 때문에 걔는 뭐 한다는 얘기요? 명사란 얘기죠. to 부정사는 뭐요? 동사를 명사화했으니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요? 명사란 얘기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에서 어느 자리에 쓸 수 있어야 돼요?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천천히 to 부정사 쓸 자리의 윤곽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to 부정사는 어디 쓸 수 있어야 돼요? 명사 자리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했다는 말이 설득력 있는 거예요. 여기 명사 어디 있어요? 1번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어 3번 여기 있죠, 그죠? 5번 여기 있죠. 여기 명사 자리네. 그럼 결국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화하니까 그 to 부정사를 어디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예요. 써볼게요. to 뭐뭐는 것, study가 뭐죠? 이게 공부하다잖아. 그럼 이게 공부하는 것이네, 그죠?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is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to study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Our job, 우리의 일입니다. To study is our job. 좀 어려운 거, 이런 단어. 혹시 책임감이라는 거 알아요? responsibility, 나이스. 이런 거 조금 무리가 된 듯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responsibility. 이게 책임감이에요. To study, 공부하는 것은 is 동사 썼고요. Our responsibility, 명사 썼고요.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duty라는 단어도 있어요. duty. 차이점이 있죠, 그죠? duty는 똑같이 의무 책임인데, duty는 안 하면 벌 받아요. 얘는 안 하면 책임을 물어야 돼요. responsibility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좀 오죠, 그죠? 내가 가족을 잘 돌봐야 돼. 안 돌봤어요. 내가 responsibility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고. 우리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가는 거? 다른 여러 가지로 서비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duty 하지 않으면 이건 세금, 그죠? duty 안 내면은 벌 받잖아요, 그죠? 이쪽의 차이점이요. 한국말 해석은 같아지죠. To study, 공부하는 것은요, is 뭐뭐입니다.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입니다. 괜찮죠, 그죠? 진짜로 여기 자리에 쓸 수 있네. 명사의 첫 번째 자리에 썼죠, 그죠? 또 어디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어 쓸게요. I, 첫 번째 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쓸게요. Like, 좋아합니다. 뭐 좋아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하다가 뭐죠? 공부하다가 study잖아요. 공부하는 것이니까 어디다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돼요. to study죠. 또 제대로 쓴다 와볼게요. 첫 번째 자리 I, like 동사. 여기 세 번째 명사 자리 썼어요. 오케이. to 부정사는 동사를 뭐처럼 만든다고요? 명사처럼 만든다고. 세 번째 자리 쓰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죠? 진짜 되네. 진짜 돼. 진짜 토부정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실제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의 명사들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라이팅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자리 남았죠? 여기서 볼게요. 우리는요. talked. 우리는 얘기합니다. about. 우리는 뭐뭇에 관해서 얘기해요. about.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쓰고 싶어요. 공부하는 것. 벌써 뭐뭐 는 것 들어가면 to란 얘기야. to 쓰고요. 뭐뭐 는 것, 공부하는 것, study. 우리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썼네, to 써 있었네, 그죠? 이게. 각자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정말 명사절에 썼나요? to 부정사 맞죠? to 뒤에 쓸 수 있는 부정확한 많은 양의 동사들 가운데 study 하나 쓴 거니까 to 부정사. 공부하는 것은 is 뭐뭇입니다.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입니다. I like 좋아합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We 첫 번째 단어, talk 두 번째 단어, 바로 옵션 파트로 넘어갔네요. 전치사적인 명사 about to study. 우리는 뭐뭇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뭐뭐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도 뭐뭐는 것, 얘도 뭐뭐 것. 이렇게 다 해석이 되죠, 그죠? 1번, 2번, 3번. 정말로 토부정사는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 가운데 명사절에 쓰는 게 가능해요. 앞으로 여러분 당장 라이팅 하길 원하고 당장 리딩을 하거나 쓸 일이 필요하시네요. 토부정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죠. 뭐뭐 는 것이라는 자리에 쓸 수가 있죠. 지금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이 어디다 쓰면 돼요?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토부정사는 알아. 근데 영어를 못해요. 왜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단어 배열에서 어디 집어넣을 줄을 모르죠. 1번, 2번, 3번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가 틀렸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안타깝게도 하나가 틀렸어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틀렸어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줄게요. 1, 2, 3. 몇 번이 틀렸을까요? 다음 강에서 얘기할까요? 네. 답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몇 번이 틀렸냐면은 3번이 틀렸습니다. 얘가 안 돼요. 얘가 안 돼. 혹시 이런 말 들어봐시면 문법책에 조금이라도 토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쓰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이 어딘가 나와요. 그거를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고 말할 것은 또 3번이 제일 기네. 제일 기니까 그게 틀릴 확률이 많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3번이 틀렸냐 안 틀렸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내가 작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내가 궁금한 건 뭐죠? 3번이 왜 틀렸냐는 얘기예요. 3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 문법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3번이 왜 틀렸는지는 어디서 설명하나요? 그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만 했어요. 다음 강의에서 봐요.